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츠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모델 에이수스의 프로아트 브랜드를 가진 B760 크리에이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아트라는 이제 서브 브랜드가 비단 보드뿐만이 아니고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케이스 이렇게 전방에 걸쳐서 어떤 에이수스 제품군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브랜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B760이라고 하면 이제 인텔 플랫폼이잖아요. 네, 인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다 아시죠? 불량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물론 인텔이 지금 에로레이크 출시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에로레이크가 아직 출시 전이기 때문에 나와봐야 아는 거겠죠. 아직 나오지 않은 제품이니까. 그래서 사실상 12세대, 13세대 때 어떤 좋았던 인텔의 CPU 성능이 좀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B760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이엔드 칩셋은 아니고 이제 중간급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텔보다도 이 프로아트 보드의 특성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아트 제가 이제 제품을 가져왔는데, 네, 프로아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먼저 프로페셔널, 어떤 전문적인 작업, 그리고 아마추어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 보드를 생산적인 일에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을 아트라는 단어와 함께 결합해서 프로아트라는 네이밍을 가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크리에이터라는 단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방송이라든지 혹은 뭐 창작 작업들, 뭐 창의력을 요하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뭐 3D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작업층을 타깃으로 하고 그런 감성을 더 씌운 그런 제품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키지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게이밍 보드라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패키지 디자인과는 좀 컨셉이 달라요. 좀 얌전하고 심플하고 고급스럽고 좀 절제된 미학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냥 블랙과 골드, 이 골드도 제가 이제 이 색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 표현하긴 힘든데 약간 그 샴페인 골드 그런 느낌으로 조금 채도가 낮은 차분한 그런 느낌으로 수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알 수 없는 기악 도형이 있는데 이거는 프로아트의 어떤 레터링을 이런 걸 뭐 타이포그래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좀 디자인적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 보시면 어떤 플랫폼을 지원하는지 뭐 인텔 12, 13, 14세대 모두 지원하고요. 이거는 뭐 마더보드들 공통 사항이죠. 그리고 뭐 HDMI가 왜 이렇게 크게 있냐 이거. 그리고 PCI 5.0, DDR5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DDR4 모델도 있습니다. DDR4 모델. 근데 이제 DDR4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시대의 기준으로는 너무 뒤떨어진 느낌이 들죠. 자, 그럼 제품 뒷면에 가보면 프로아트의 레이아웃, 그리고 이제 양쪽에 구체적인 스펙들, 그리고 아래쪽에 주요 특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뭐라고 읽죠? 서포트 60W PD 충전, 그리고 듀얼랜 이런 거 지원하고 있고, 에이수스 컨트롤 센터 익스프레스 뭐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패키지 디자인에 보시면 이 레이아웃이 나와 있는데, 이건 저희가 이제 직접 보드를 살펴보기 때문에 실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패키지를 열어보면은 안쪽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드는 잠깐 꺼내서 옆에 두고 액세서리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이제 가격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 가격을 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B760 보드 중에서는 가장 비싼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47만 원입니다, 여러분. 47만 원. 사실상 이 정도 구성에 47만 원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품 살펴보면서 과연 돈값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볼게요.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한 에이수 웹 스토리지 인쇄물이 있고, 그다음 B760 크리에이터 간편 설치 가이드가 인쇄물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가이드 매뉴얼을 제공해 주네요. 근데 매뉴얼은 그렇게 두껍진 않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구체적인 내용은 최근 대세에 맞게끔 웹 형태의 뭐 PDF 파일이라든지 웹 매뉴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설치 CD를 제공합니다. CD가 아니라 DVD네요. 네, DVD 제공인데 요새 ODD 없죠. 제발 USB로 제공해 주시길 바라고요. SATA 케이블 2개 있고, 나머지는 Q 커넥터, 에이수스가 자랑하는 굉장히 선도적인 조립 편의성 Q 커넥터가 있고, 에이수스 컨트롤 센터 라이센스 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 프로아트 자가 있어요. 자가 있어요. 이렇게 프로아트 로고가 새겨진. 그리고 뭐 M.2 고정 나사 뭐 이 정도 구성입니다. 자, 뭐 구성은 특별할 게 없죠. 구성은 특별할 게 없고, 이제 제품을 봐야 되는데,
프로아트의 어떤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한다면 단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보드가 일단 이렇게 생겼는데 전반적인 컬러는 이제 블랙이고요. 거기에 이제 아까 저희가 패키지에서 발견한 것처럼 어떤 그 포인트 컬러 같은 경우는 골드 색상으로 이렇게 가미를 해놨습니다. 폼팩터는 ATX 폼팩터고, 이게 그 프로아트는 그럼 이제 다른 보드랑 디자인 쪽에서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심플함, 그 다음에 세련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아이오 커버부도 이게 이제 불투명은 아니고 이제 반투명에 가까운, 그래서 안쪽에 포트의 단면을 살짝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칩셋 방열판도 우리가 보통 방열판 보면 이제 히트싱크, 차가운 금속 느낌이 강조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이게 그 아크릴 패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덧대어서 조금 더 입체적이고 좀 뭐랄까요? 어떤 미술적인 미학, 그런 느낌이 좀 가미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폰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플한 폰트를 사용해서 자간을 넓게 해서 이게 좀 세련미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아트라는 건 이제 확실히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프로아트 브랜드의 어떤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단 보드뿐만 아니라 뭐 그래픽 카드, 케이스까지 모두 깔맞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개인 취향, 지극히 제 개인 취향으로는 이런 디자인을 상당히 좋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디자인 감성을 위해서 이 비싼 값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가? 그건 개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자,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히트싱크가 전원부 히트싱크가 이렇게 기역자로 있고 M.2 히트싱크는 2개가 있는데, M.2 슬롯은 총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3개가 있는데 중간에 히트싱크는 제외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또 슬롯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와이파이 카드를 추가로 꽂을 수 있는 구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이 47만 원인데 와이파이도 없어. 무선 기술을 지원하지 않는데도 47만 원, 너무 비싸네. 자, 그다음 CPU 보조 전원 8 플러스 4핀 구성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딤 슬롯이 있는데 DDR5 7200 최대 용량은 이제 192기가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메인보드 전원 단자가 있고, 그다음에 6핀 PCI 슬롯 추가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그다음 USB 3.2 Gen2x2 타입C 전면 헤더가 있고요. 그다음에 3.2 Gen1 헤더도 있고, SATA 포트 4개가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USB 포트라든지 뭐 쿨링팬 연결 헤더, 프론트 패널 헤더, RGB 단자들이 있는데, RGB 단자 같은 경우는 12V 1개, 그다음 5V ARGB 3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뭐 스탠다드한 구성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헤더나 그런 거는 특별한 구성은 없고, 다만 이제 PCI 추가 보존 단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USB 3.2 Gen2x2를 지원해 준다는 거, 이 정도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 PCI 슬롯은 하나, 둘, 셋, 3개가 있는데, 가장 상단은 이제 PCI 5.0 슬롯입니다. 16레인 모드 풀로 활용 가능하고요. 아래쪽은 PCI 4.0, PCI 레인은 4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하단은 PCI 3.0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용으로 구매하고자 한다면 그래픽 카드는 상단 슬롯에 장착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별도의 실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SUS가 이 그래픽 카드 탈착 편의성을 위해서 별도의 어떤 버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잘 정해 줬는데, 여기에는 별도의 버튼은 없고 평범한 걸쇠지만 이 걸쇠 상단 부분을 살짝 연장시켜서 조금 더 이제 분리가 좀 용이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신경 써준 건 좋은데, 보드의 가격을 고려하면 그거 넣어줄 수 있지 않나? PCI 릴리즈 버튼. 이런 것들을 좀 짜게 구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M.2 히트싱크가 하나 빠진 것도 저는 불만입니다. 이 가격대를 고려하면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격 대비 구성이 좀 비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이제 뒷모습 한번 보죠. 네. 백플레이트에 인색한 에이수스답게 뭐 뒷면은 그냥 휑합니다. 별도의 백플레이트 없고요. 그냥 넘어갈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아이오 포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상단부터 보여드리는데, 일단 아이오 포트 쪽의 디자인 테마가 괜찮습니다. 이제 검은색의 무광 재질 처리된 플레이트와 골드 색상의 폰트가 가미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보드 자체의 디자인 컨셉과 아주 동일하게 가져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포트는 HDMI와 DP 출력 포트가 있고요. USB 2.0 포트 4개, USB 3.2 Gen1 포트 타입 A가 하나, 둘, 셋, 4개, USB 3.2 Gen2 타입 C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특이사항으로
듀얼랜을 지원해요. 이거는 좋네. 듀얼랜. 그래서 리얼텍 2.5기가 그다음에 그 인텔의 1기가 랜이 장착되어 있고요. 마지막 하단에 광출력을 포함한 오디오 포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디오 포트 디자인이 이런 말씀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좀 짜칩니다. 뭐가 짜치냐면 이 프로아트라는 게 결국은 디자인 감성, 이것 때문에 비싼 돈을 지불하고 구매를 하는 건데, 이 검은색과 이 골드 조합으로 갔으면 이 오디오 포트도 좀 다른 구성, 다른 느낌으로 디자인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 총천연색이라서 사실상 이런 색상은 이 보드에 어울리지 않는다. 실제로 이제 타 보드나 어떤 컨셉이 있는 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오디오 포트도 신경 써서 컬러 배치나 디자인을 가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렇게 전반적인 외형 모두 살펴봤으니까 이제 직접 분해를 해서 내부의 전원부라든지 M.2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분해를 완료했는데요. 먼저 히트싱크를 모두 제거한 보드 모습은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사실상 분해가 굉장히 쉬웠어요. 워낙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제 나사 4개만 풀어주니까 바로 다 분해가 됐는데, 일단 M.2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M.2 같은 경우는 슬롯이 하나, 둘, 셋, 3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결합된 모습을 확인해 보니까 이 히트싱크가 2개만 지원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히트싱크는 양면 서울 패드가 아니라 이제 단면 서울 패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D를 장착할 때는 이렇게 Q래치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사 없이도 단단하게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새 최근 트렌드라고 하면은 이 히트싱크까지 문화사 방식으로 이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수스는 아직 거기까지는 편의성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편의성 부분에서 에이수스가 조금 더 개선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M.2 SSD를 장착을 하고 온도 부분이 좀 괜찮을까 좀 염려가 들었는데, 왜냐면 이 히트싱크가 워낙 얇아요. 그래서 저희가 온도를 확인해 보니까 뭐 컨트롤러 온도 같은 경우에는 히트싱크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대비 확실하게 개선된 온도를 보여줬는데, 그래도 이제 막 우수한 편은 아니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원부인데, 일단 전원부는 기억자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고, 전원부 페이지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죠. 뭐 고급형 보드가 아니니까. 그래서 히트싱크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제가 이제 히트싱크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독립된 전원부 히트싱크가 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뭐 별도의 히트 파이프나 뭐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또 전원부 히트싱크를 보자마자 실소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 지금 전원부에 붙어있는 썰패드가 이렇게 2종류가 있죠.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이 겉으로 튀어나온 이 얇은 부분이 모스펫과 맞닿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배치된 썰패드가 전원부 초크와 맞닿는 부분입니다. 이 초크가, 야, 이거 정말 옆에 그 히트싱크 면적 보면 분명히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로로 비좁게 아주 그냥 일부만 덮을 수 있게 정말 대충 발라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제가 맨날 에이수스 보드 리뷰할 때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 초크 보시면 이 초크가 정사각형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이제 옆으로 퍼진 직사각형 형태인데, 이 형태를 다 덮어줬겠죠, 당연히. 근데 다 덮지 못하고 이렇게 일부만 덮는 형태로 썰패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이게 전혀 비싸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성의 문제인데 정말 성의가 없이 또 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이수스의 어떤 프로아트 브랜드의 디자인 컨셉은 지키고 싶었는지, 이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블랙 색상에 맞춰서 굉장히 진하게 블랙 색상으로 잘 칠해줬고요. 전원부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12+1+1 페이지 규모인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극한의 오버클럭킹을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리고 사실 지금 인텔 CPU 가지고 극한의 오버클럭킹을 한다는 게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14700K, 14900K 다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원부 온도도 한번 측정을 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전원부 히트싱크나 방열 솔루션 좀 부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온도가 문제될 만한 온도는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제 인텔 디폴트 세팅하고 바이오스 디폴트 세팅 뭐 이렇게 각각 다 비교를 해 보니까 확실히 인텔 디폴트가 좀 더 착하게 나오고, 다만 전력 제한이 해제됐을 때
때 해제됐을 때는 비교적 높은 온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사용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전원본도 같은 경우는 뭐 100도를 넘겨도 사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온도가 높은 게 좋은 건 아니겠죠. 당연히 낮은 게 좋기 때문에 가격 고려했을 때 전원부의 어떤 히트싱크나 구성 이런 것들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모습까지 모두 살펴봤는데 제가 이제 그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인텔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 디폴트뿐만 아니라 인텔의 전력 프로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14700K를 장착해서 인텔 세팅과 그 다음에 바이오스로 에이수스 기본 세팅, 이렇게 전력 구성과 온도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막 제가 시스템 세팅을 완료하고 부팅을 완료했는데요. CPU는 인텔 코어 i7 14700K입니다. 이제 14700K 같은 경우에는 뭐 14900K보다 이제 소비 전력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발열이라든지 전력이 높은 모델이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스를 제가 전혀 건드리지 않은 기본 상태인데 이때는 인텔 디폴트 세팅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과거에는 뭐 보드 제조사들 또는 모델마다 서로 각자 전력 제한이라든지 전력 레벨이 모두 각자 따로 놀았어요. 하지만 인텔의 어떤 불량 이슈가 터지면서 인텔이 이제 바이오스도 배포하고 제조사들 차원에서도 어떤 보수적인 관점에서 인텔 세팅 값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텔 디폴트 세팅 기준으로 시네벤치 같은 모든 스레드의 부하를 거는 작업을 했을 때 어떤 온도라든지 전력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CPU-Z는 이제 확인을 했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하드웨어 인포를 띄워놨는데 이 하드웨어 인포에 보시면은 전력 제한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PL1은 254W, PL2도 254W예요. 이게 인텔의 전력 제한 세팅이죠. PL1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부하를 걸었을 때의 전력 제한 레벨이고, PL2는 단시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허용을 해주는 전력 제한 레벨입니다. 그래서 둘 다 253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팅 값에서 인텔 CPU는 이제 죽었다 깨나도 253을 넘기지 마라,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때 바로 멀티스레드 부하를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네벤치 테스트 갑니다. 네, 아무래도 14700K는 이제 성능은 좋지만 전력이나 발열이 높은 모델이기 때문에 253으로 제한이 돼도 뭐 온도라든지 소비 전력은 253W의 어떤 천장을 찍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단 1회밖에 돌리지 않았지만 코어 온도는 바로 80도, 82도 뭐 이런 식으로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 전력 역시 253W까지 맥스 값을 찍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별다른 오버클럭을 하지 않아도 모든 스레드의 부하를 걸었을 때 이미 전력 제한 레벨을 건드리고 있다. 사실상 전력 제한을 해제하면 이거보다 더 높은 전력이 인가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단 1회를 돌렸지만 벌써 80도를 넘겼고 253W를 찍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에이수스가 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에이수스 전력 제한 레벨이 있거든요. 그거를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재부팅을 하고 바이오스로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를 화면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인텔 전력 제한 레벨은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그것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델 키를 눌러 주시고, 가끔 델 키를 눌러도 씹힐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조금 짜증 나죠. 네. 자, 지금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F7 키를 누르면 우리가 좋아하는 어드밴스드 모드, 즉 고급 설정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AI 트위커라고 있습니다. 열로 옮겨 주시고, 퍼포먼스 프리셋, 지금 보시면 퍼포먼스 프리셋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전력 제한 레벨을 설정할 수 있는 성능 프리셋을 고를 수 있어요. 인텔 디폴트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에이수스 어드밴스드 OC 프로파일로 선택을 해 주시면 이 보드에 설정된 조금은 더 상향 조정된 전력 제한 레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적용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지금 바이오스 화면을 보면서 살짝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로아트라는 브랜드 감성을 UEFI 바이오스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보드가 블랙에 샴페인 골드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포장된 모습인데, 그러한 컬러 컨셉을 바이오스에도 녹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제가 뭐 억지스러운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타 제조사나 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화이트 모델이 됐든 혹은 특수한 컨셉을 가진 제품들은
바이오스 화면도 특별한 컬러 코드로 테마로 구성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브랜드 감성을 장사하려면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건 바꾼 거 없고 ASUS 50 프로파일을 적용해서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연히 전력 제한 레벨이 올라가면은 발열도 늘 것이고 발열량이 늘면 온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점수도 소폭 상향될 수 있겠죠. 자, 바로 시네벤치랑 하드웨어 인포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까 인텔 디폴트 세팅 기준으로 하드웨어 인포에서 253의 전력 제한 레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 하드웨어 인포에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PL1은 253, PL2는 4095로 네, 풀려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PL2는 짧은 시간, 즉 부하가 짧게 지속되는 시간에는 사실상 전력을 무제한으로 풀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여러분들이 뭐 렌더링이라든지 인코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몇십 분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CPU에서 이 정도 부하를 계속해서 주게 되면은 내가 이 전력 누적으로 인해서 발열이나 그런 게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전력 제한이 253으로 줄어드는 그런 알고리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시네벤치를 돌릴 때는 짧은 시간 안에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전력 제한이 해제되는 영역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바로 돌려볼게요. 아까는 80도 초반이었죠. 지금은 전력이 확 늘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하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85도를 찍었고요. 89도까지 찍었습니다. 90도는 안 넘길라나? 이게 지금 단 한 번만 돌린 거기 때문에 90도는 안 넘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지속을 하면은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34,000점 넘게 나왔는데 기본 설정에서는 그래도 점수가 향상된 모습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돌리니까 바로 90도를 찍었죠. 그리고 이때 소비 전력도 280W가 좀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력 제한이 253인 상태에서는 14700K의 어떤 성능을 다 끌어내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온도가 벌써 92도가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력 제한을 해제하고 그냥 CPU 로드를 100%로 장시간 두게 되면 90도 이상, 그리고 지금 시스템이 누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케이스 안에 시스템을 넣어두게 되면은 95도를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발열이나 어떤 고전력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인텔 디폴트 세팅을 쓰시는 게 좋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지금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이 단순히 어떤 전력 제한 레벨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싱글 부스트, 즉 터보 부스트 때의 높은 클럭과 높은 전압이 이슈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올코어 부스트 클럭을 기준으로 전압을 낮춰주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인텔 디폴트 세팅 그리고 이제 에이수스 기본 세팅까지 모두 알아봤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컴덕후라면 사용자 커스텀 언더볼팅을 써주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바이오스 기본 값인 인텔 디폴트 세팅을 써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이수스 프로아트 B760 크리에이터 모델을 좀 살펴봤어요. 물론 이제 프로아트라는 게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연 47만 원에 값어치를 할 만한 물리적인 구성, 하드웨어 완성도 이런 게 있었냐? 제 기준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원부 히트싱크도 제가 누누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여전히 서멀패드 구성이 좀 성의 없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2 히트싱크도 3개 슬롯을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뭐 2개밖에 히트싱크가 지원되지 않거나 이렇게 좀 뭔가 사실 가격 대비 좋은 구성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요. 물론 이제 좋았던 부분이라면 이제 프로아트 자체가 워낙 그 에이수스가 잘 나가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R&D라든지 디자이너 이런 애들도 이제 좀 인적 자원 부분에서 빵빵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어떤 디자인적인 완성도라든지 심플함, 고급스러움 이런 것들은 좀 세세하게 잘 꾸며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패키지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 칩셋 히트싱크에 적용된 어떤 프로아트의 투명 아크릴 패널, 그리고 이제 안쪽에 보시면 히트싱크도 그냥 평면이 아니라 곡면으로 이렇게 깎여져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세세하게 디테일을 잡으려고 노력은 했다. 그런 부분은 찾을 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가 좀 없어.
바이오스가 그냥 일반적인 바이오스랑 똑같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확실히 브랜드 감성을 구축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좀 풍성하게 꾸며주는 그런 노력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인 보드랑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 큰 차이는 없었죠. 사실 I/O 패널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건 뭐 듀얼랜을 지원한다는 것 정도, 그리고 이제 무선 기술이 적용된 버전도 있긴 한데 와이파이 버전이 그 버전 현재 국내에선 판매가 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아트를 구매해야 되는 사람은 정말 내가 프로아트가 제공하는 어떤 기능, 편의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간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은 것 같고, 정말 프로아트가 가져다주는 어떤 디자인 감성, 이런 걸 내가 욕심이 생긴다, 그런 분들한테 적합한 보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 QM 벤치였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